안녕하세요.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 가장 많이 욕을 하면서도 결코 손에서 놓지 못하는 애증의 코인이 하나 있죠? 바로 전 세계 금융의 판도를 뒤집겠다고 선언한 리플입니다. 매번 이번에는 진짜 간다고 희망 고문만 하다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보면서 진저리를 치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지루한 횡보장 이면에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오늘 다뤄볼 주제는 그저 답답하기만 했던 리플이 어떻게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대체 불가능한 무기로 성장했는지에 대한 아주 깊고 은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 이더리움은 디지털 석유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북경을 초월해서 단 3초 만에 거액의 자금을 이동시키는 XRP는 도대체 무엇일까? 단순한 화폐를 넘어서 전 세계 모든 은행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디지털 고속도로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수많은 강대국들이 앞다투어 자기들만의 디지털 화폐를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각자 다른 언어를 쓰는 것처럼 규격이 제각각인 이 디지털 화폐들을 중간에서 막힘없이 통역해주고 연결해줄 유일한 브릿지 통화가 바로 리플이라는 겁니다. 이 거대한 판에서 스위프트라는 낡은 기존의 은행 송금망은 점차 도태될 수밖에 없죠. 은행 입장에서는 수수료도 거의 안 들고 처리 속도도 혁명적으로 빠른 리플 네트워크를 쓰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개미 투자자들은 SEC와의 소송 관련 찌라시 뉴스 하나에 겁을 먹고 소중한 물량을 바닥에서 털리고 있는데, 진짜 고래들은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는 그 폭발적인 순간을 노리며 조용히 웃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리플이 어떻게 전 세계 은행들을 하나로 묶어준다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가 해외로 돈을 보낼 때 보통 며칠씩 걸리고 비싼 수수료를 내는 게 아주 당연한 줄 알고 살았죠? 그 이유는 중간에 여러 은행을 거치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플의 기술을 사용하면 이 모든 과정이 단 3초 안에 끝난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필요한 순간에 즉각적으로 자금을 융통해주는 리플만의 독보적인 유동성 확보 기술인데요. 은행 입장에서는 굳이 다른 나라 돈을 미리 쌓아두고 환율 변동에 가슴 졸일 필요가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원화를 리플로 바꿔서 전송하고 받는 쪽에선 그걸 다시 자기 나라 돈으로 바꾸면 그만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리플은 단순한 송금 수단을 넘어서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의 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수많은 국가들이 종이돈을 없애고 디지털 화폐 시대로 넘어가려고 엄청난 속도로 중개하고 있는데, 미국의 디지털 달러와 한국의 디지털 원화가 서로 호환되려면 반드시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줄 존재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역할을 가장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바로 수년간 전 세계 금융망을 테스트해온 리플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아랍에미리트나 일본 같은 금융 선진국들이 아예 대놓고 리플과 손을 잡고 새로운 송금망을 구축하고 있죠. 이건 단순한 실험 수준을 넘어서 이미 국가 단위의 산용화가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뉴스에서는 이런 엄청난 호재들은 쏙 빼놓고 맨날 소송이 연기되었다거나 합의가 결렬되었다는 우울한 기사만 내보내는데, 이게 다 개미들을 지치게 만들어서 스스로 물량을 던지게 만들려는 고도의 심리전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산 코인만 안 오르는 것 같고 다른 밈코인들이 몇백 %씩 날아가는 걸 보면 당연히 배가 아프고 흔들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전 세계 수많은 은행들이 왜 하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아니라 리플을 선택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속도, 비용, 확장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술력을 가진 코인이 영원히 바닥에 머물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요. 세력들이 아무리 짓누르고 흔들어도 결국 가치라는 팽팽한 스프링은 억눌린 만큼 더 높이 피어오르기 마련입니다. 이 거대한 그림을 이해하고 나면 지금 SEC와의 소송이 얼마나 우스운 촌극인지 깨닫게 되실 텐데요. 세력들은 이 지루한 소송을 핑계로 개미들의 피말리는 시간을 유도하며 바닥에서 엄청난 물량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 고래 지갑들을 추적해보면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무서운 속도로 XRP를 매집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들은 곧 다가올 소송 종료와 나스닥 상장이라는 겹경사가 터졌을 때 가격이 얼마나 폭등할지 이미 계산을 끝낸 겁니다. 우리가 매일 10원, 20원 오르내리는 차트에 스트레스 받을 때 그들은 10배, 20배의 수익을 낼 준비를 마친 건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자본이 움직이는 길목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세력들이 아무리 험악한 뉴스로 흔들어도 절대 멘탈을 놓치고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넘기면 안 되죠. 리플은 하루 이틀 반짝하고 사라질 밈코인이나 단거리 스프린터가 아니라 10년, 20년 전 세계 금융의 핏줄이 될 거대한 인프라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차트의 가격표가 지루하게 옆으로 기어간다고 해서 이 프로젝트의 내재 가치가 멈춰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SEC라는 거대한 먹구름에 가려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짓눌려 있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게 물량을 늘려갈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인데, 남들이 지쳐서 욕하며 던지는 피 같은 물량을 밑바닥에서 조용히 주워 담는 사람만이 결국 마지막에 활짝 웃게 될 겁니다. 언젠가 지긋지긋했던 소송이 완전히 끝나고 나스닥 상장이라는 엄청난 축포가 터지는 날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제야 대중들이 열광하며 부랴부랴 올라타려고 하면 이미 버스는 저 멀리 도망가곤 안 쥐겠죠. 미국과 유럽의 거대 은행들이 앞다투어 XRP를 공식 송금망으로 채택하고 메인 뉴스가 도배될 때 우리는 그저 느긋하게 계좌의 숫자가 늘어나는 걸 즐기면 그만입니다. 진정한 투자라는 건 결국 대중과 반대로 생각하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외롭게 용기를 내는 자들의 특권이니까요.